웰컴맨 밀리티어와로 어서오세요. 오늘은 2020 수능특강 영어 유형편 9강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 새로운 강의 시작이 됐으니까 절대 독해 공략법 알아보셔야죠. 이 어휘 적절성 파악에 있어서 무슨 팁이 있을까 싶죠. 근데 이것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몇 가지 사항을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이 어휘 문제가 나왔을 때 숨이 턱 막힌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무턱대놓고 처음부터 무조건 해석해서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말고, 자, 1번부터 5번까지 또는 ABC에 있는 단어를 보고 나서 풀이 방향을 좀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이 단어만 봤을 때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헷갈리게 생긴 어휘들 있죠. 의미상으로 달라지는 아이들 또는 고난이도 어휘 문제가 나옵니다. 근데 얘는 한 5%, 나머지 95%는 다 반대되는 어휘가 유추되는 그런 단어들로 나열이 되어져 있을 겁니다. 자, 반대되는 어휘가 유추가 되어지는 문제라는 것은 이 사람의 출제 의도는 이 단어를 아니가 아니라, 자, 여러분들 질문지를 보면 문맥상에 어색한 어휘를 고르시오, 그 흐름상의 쓰임이 잘못된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앞뒤 문장의 그 문맥상 흐름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잡으면서 가야 돼요.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로 바뀌었다라든지 아니면 그게 연결성이 되어지고 있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순서나 삽입 문제 풀던 방향대로 문제를 접근하셔야 됩니다. 반대로 헷갈리는 어휘와 고난이도 어휘 같은 경우에는 일단 팁을 드리자면, 자, 첫 번째, 여러분들 기출 문제, 기출 모의고사 문제 있죠. 수능하고 모의고사 물어놓은 거 한 10년치를 여러분들이 모아놔서 풀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거기 밑줄 쳐져 있는 어휘를 다 적어서 내가 모르거나 헷갈리는 거 있으면 지금 당장 외우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은 뭐냐면, 내가 시험을 봤는데 이거 밑줄 쳐져 있는데 내가 모르는 단어가 2개 이상 나왔어. 그러면 그건 틀릴 가능성이 높은 문제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거를 붙잡고 있느니 뒤에 있는 문제를 빨리 먼저 풀어서 맞을 수 있는 문제에 집중을 하시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제 어휘 문제로 돌아오시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2점 내지 3점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불어서, 자, 이 단어를 보고서 여러분들이 앞뒤를 조금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밑줄 친 것이 누구를 주체하고 있느냐 또는 누구를 수식하고 있느냐, 그 대상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면서 문제를, 지문을 해석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말로 하니까 잘 모르겠죠. 그럼 제가 게이트웨이에 있는 대수능 문제를 풀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푸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빨리 1, 2, 3, 4, 5번을 보셔야 되는데, 자, 이거 어려운 어휘인 것 같나요? 아니면 반대되는 어휘인 것 같나요? 1번만 봐도 uncertain의 반대말 certain 같고요. 그 다음에 advantage의 반대말 disadvantage 명확하죠. 자, 여러분들 약점의 반대말 강점 명확하고요. 그 다음에 취약한의 반대말 강한이란 뜻이 되겠죠. 면역력 있는 강한이란 뜻이 됩니다. 더불어서 3번 별표 vulnerable은 시험에 엄청 자주 나오는 어휘죠. 얘 무슨 뜻이에요? 취약한인데 항상 얘랑 분리돼서 누구랑 같이 나와요? 그렇죠. 공부한 학생들이 이게 바로 나와야 돼요. immune 무슨 뜻이에요? 어디에 면역력 있네. 자, 잘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나는 추위에 면역력이 있어. 추위에 뭐 하단 얘기예요? 강하단 얘기죠. 나는 추위에 취약해. 정확하게 반대말이 됩니다. 그래서 vulnerable이 나오면 보통 vulnerable과 immune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5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반대말이 유추가 됩니다. 왜냐면 labor가 노동이잖아요. 그러니까 노동을 들여서요. 그러니까 힘들게란 뜻이죠. 그래서 쉽게라고 여러분들이 바꿀 수 있습니다. 즉, 이 사람의 출제 의도는 반대되는 어휘가 답이 될 거고, 1번부터 5번까지가 전부 다 반대가 유추가 되어져 있으므로 문맥상으로 여러분들이 그 흐름을 잘 따라가야 되는데, 그 방법을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자, 1번을 풀기 전에 앞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를 보려고 했더니 앞에 주체자가 호모 사피엔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 주체자를 이제 H라고 표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호모 사피엔스 입장에서 이 글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유럽의 첫 번째 호모 사피엔스들은 lived on은 무엇을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거든요. 주로 큰 게임은 무슨 뜻이냐면은 사냥감이에요. 아시겠죠? 사냥감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즉, 큰 사냥감을 먹었다, 이렇게 해석하셔도 됩니다. 특히나 뭐를? 레인디어는 술록이 되겠죠. 술록을 잡아먹었습니다. 자, 아직까지는 뭔 말인지 몰라요. 자, 그리고 나서 even에다가 여러분들 역삼각형 무슨 뜻이냐? 역접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역접이 나오면 문맥상 흐름이 바뀐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긴장을 하셔야 되고요. 정확하게 파악해 주세요. 심지어 어떤 상황 속에서? 이상적인 상황 속에서
자, 여기까지는 지금 호모사피엔스 입장에서는 이상적인 상황이면 파지티브여야 되는데 문제는 콤마 뒤에서 뭐가 된다? 역접이 된다. 자, 그러면 심지어 이상적인 상황 속에서 안 좋은 일이 생긴다가 돼야 되니까 이 콤마 뒤에는 호모사피엔스 입장에서는 positive, negative 그렇죠. 네거티브가 나온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을 때 역시나 보입니다. 이렇게 빠른 동물을 뭐를 가지고 창과 활과 화살을 가지고 사냥을 한다라는 것은 불확실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네거티브가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뒷문장을 봤더니 이제는 주체자가 바뀌었어요. 아까 호모사피엔스가 레인디어를 잡아먹는다고 했는데 이 레인디어가 주체자가 됐습니다. 더불어서 자, however라는 역접이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레인디어 입장으로 먼저 생각하지 말고 호모사피엔스 입장에서 먼저 생각합시다. however 앞에서는 호모사피엔스 입장에서 네거티브가 나왔어요. 그럼 이 뒤에는 호모사피엔스 입장에서는 파지티브가 나와야 되고요. 자, 그럼 호모사피엔스한테 사냥감이 되는 레인디어 입장에서는 그렇죠. 네거티브가 나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봤더니 뭐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술록에게는 약점이 있어요. 수영을 천천히 한대요. 아시겠나요? 자, 이런 식으로 문맥을 여러분들이 흐름을 갖고 가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뒷문장의 역접을 나타내는 게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문맥이 이어지고 있다는 걸 의미하죠. 그러면 호모사피엔스 입장에서 positive, reindeer 입장에서 negative가 계속 나와야 되는데 여기는 it이 가리키는 것을 이 it을 얘기하고 이 it은 reindeer를 얘기합니다. 그럼 주체자가 reindeer이기 때문에 negative, 취약한이 나와야 되겠죠. 역시나 slowly, 천천히 움직인다고 하네요. 어떤 역접을 나타내는 표현이 안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셔야 돼요? 여기서도 문맥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자, 그럼 문맥이 이어진다라는 것은 호모사피엔스 입장에서 positive, reindeer 입장에서 negative. 그랬는데 주체자가 바뀌었습니다. 스톤 에이지 지니어스는 reindeer겠어요? 호모사피엔스겠어요? 호모사피엔스를 나타내겠죠. 그러니까 자, 구석기 시대의 한 천재가 알아차렸습니다. 엄청난 사냥 그렇죠. 이점을 발견했습니다. 해서 호모사피엔스 입장에서의 파지티브가 나와야 되고요. 자, 그러면 끝났네요. 4번까지 맞았으니까 답은 5번이겠죠. 자, 역시나 역접이 없으므로 이 원스 자리에도 앞에와 문맥이 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를 봤을 때 일단 뭐 하고 나서죠? 힘들게 쫓아서 사냥한 먹잇감. 말 되나요? 안 되죠. 힘들게는 호모사피엔스 입장에서 네거티브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호모사피엔스 입장에서 파지티브가 되는 힘들게의 반대인 이제 쉽게라는 easily가 들어가야 맞는 답이 되겠죠. 아직 제가 문장 순서랑 삽입 문장이 우리 수능 특강에서 나오진 않았지만 저의 영어 의뢰소에서 제가 영상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거를 어떻게 푸는지를 문맥적으로 어떻게 푸는지를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 영상을 보면은 같은 방향으로 풀이가 되고 있어요. 단 우리가 문맥상 낱말의 쓰임에서는 좀 기준을 여러분들이 주체자가 누구냐 또는 이것의 수식을 받는 대상자가 누구냐를 가지고서 그 문맥상 흐름을 갖고 가는 게 좀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이것도 평소 연습이 좀 필요하겠죠? 자, 그러면 우리 9강의 1번 문제부터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문맥에 맞는 낱말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둘 중에 하나를 봐서 맞는 것을 골라야 돼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둘 중에 하나만 알아도 충분히 답을 고를 수 있는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호의적인의 반대말 적대적인이 되겠죠. 자, 여기서는 invited가 더 쉬울 것 같아요. 초대받은인데 여기서는 marred를 초대받지 못한이라고 해석해도 되겠죠. 참고로 marred는 mar, 얘가 명사일 땐 막대기죠. 동사일 땐 막대기를 앞에다 두다예요. 그럼 뭐 한 거예요? 오지 말라고 막다, 금지하다, 방해하다에 해당되는 동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athletic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운동 경기력의 그리고 political은 정치적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문맥상의 흐름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고요. 자, A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주체자나 수식어를 갖고서는 문제 푸는 게 좋다라고 했죠. 형용사의 수식을 받고 있는 vote를 대상으로 앞에서 지문을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에 election과 voted를 찾았거든요. 한번 보실까요? 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는 백인 사람들이 선거를 열었는데 결정할 수 있는 선거, 즉 이 당시에는 흑인 사람들이 선거권, 즉 결정권이 없었다라는 걸 유추할 수가 있겠죠. 뭔가를 결정하는 선거를 열었는데 어떤 결정을 했느냐. 어퍼타이트라고 해서 인종차별 정책이죠. 남아공에 있는 인종차별 정책을 끝낼지 아닐지에 대한 선거를 열었더니 몇 퍼센트가 69%가
자,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과반수가 넘는 사람들이 투표했구나. 뭐라고 투표했냐면 자신들, 즉 백인들의 특권을 포기하고자 이제 포기하는 것에 투표를 했습니다.가 됐으니까 이 투표가 어쨌든 선거가 통과가 되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과반수가 넘는 사람들이 투표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호의적인 투표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형용사의 수식을 받고 동사의 주체자를 찾는 게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동사입니다. 동사 자리. 자, 그래서 A번 체킹하고 나서 동사를 봐서 빨리 주체자를 찾기 위해서 여러분들 병렬이라는 걸 아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럼 얘는 어디에 대한 병렬이냐면 had lost participated and had been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주체자는 누가 되나요? 남아공이 되는구나. 자, 그랬더니 앞에를 봤더니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last 마지막으로 참여한 게 1960년대고요. Since then, 그때 1960년대 이후로 이때가 마지막이라면 그 뒤로는 당연히 참여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다가 답이 돼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C번 같은 경우에는 그들의 능력을 이제 수식을 받고 있죠. 그들은 남아공일 거고요. 그들의 능력, 즉 그 운동 경기적인 능력인지 아니면 정치적인 능력인지 그것을 다시 보여줄 수 있게 됐다. 자, 그럼 그들이 뭐를 다시 보여줄 수 있게 됐느냐? 결과적으로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남아공이 허락이 되어지고 있죠. 계속해서 뭐 할 수 있도록 올림픽 경기에서 경쟁, 즉 참여할 수 있도록 허락이 계속 되어졌다가 됐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유추할 수 있는 건 애틀레틱이 답이다라고 고를 수 있겠죠. 주의하셔야 되는 건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선생님처럼 이렇게 문제를 답을 고를 수 있을 때까지는 상당히 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생님 저는 어휘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문맥이랑 관련된 거 왜 이렇게 잘 틀릴까요? 꼭 낱말이랑 그다음에 삽입 그다음에 순서 왜 이렇게 틀릴까요? 라는 학생들은 그런 유형을 가지고 선생님처럼 연습을 평소에 조금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이런 연습을 전혀 하지 않고서는 무턱대놓고 시험장에서 이렇게 찍기 형태로 푼다면은 오답을 고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제가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는 건 여러분들의 의식의 흐름을 문맥에 맞춰서 갖고 가느냐 안 가느냐에 따라서 답이 조금 더 쉽게 보일 수 있다의 정도를 보여드리는 거지 이렇게 무턱대놓고 앞에서 몇 개만 읽어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우리 9강의 1번 문제 프리뷰 같이 가보도록 하실게요. 우리 학생 여러분들 정독 예습 되어져 있으셔야겠죠? 이미 앞에서 해석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인종차별 정책 과 스포츠와의 관련성입니다. 그래서 타픽 문장은 당연히 첫 번째, 두 번째에 있는 문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암기하셔야 될 어휘를 좀 적어드립니다. 웬만하면 다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division은 앞에 있는 divide에서 파생이 됐겠죠. 얘가 나누다가 되는 거니까. 더불어서 division은 뭐 부서라는 뜻도 가능합니다. compare은 여러분들 암기 좀 해주세요. 아시겠죠? 컴펠은 동사할 때 무슨 뜻이냐면 보통 오형식으로 많이 쓰입니다. 누가 무엇 하도록 강요하다 해서 뭐 촉구하다, 강요하다, urge 대신에 쓰일 수도 있고요. 컴펠은 자주 나오는 동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보시고 그 다음으로 핵심이 되는 어휘를 가지고 스키밍을 하실 텐데요. 내용상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여기 한번 보실까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남아공이라 짧게 할까요? 남아공은 인종적으로 좀 분리가 되어져 있었는데 그 분리된 걸 하나로 통합하는데 많은 역할을 해준 게 바로 스포츠가 되겠습니다. 일단 좀 과거로 거슬러 가서요. 남아공에서 선거를 했었어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어파르타이트라는 그 인종차별 정책을 폐지할까 말까에 대한 그 투표를 했었는데 자, 그게 어떻게 됐죠? 호의적인 투표로 되어졌죠. 지금 무슨 얘기냐면 통과가 됐어요. 그 역할을 하는데 누구의 역할이 컸었냐면 그 대통령의 역할이 컸었죠. 대통령이 뭐라고 경고를 하냐면 우리 이 상태로 계속 가다가는 우리는 사업적으로 스포츠적으로 고립되는 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제 대통령이 강력하게 이걸 통과시키기를 주장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어떻게 스포츠에서 고립이 되어졌느냐라는 것을 가지고서 이제 올림픽 얘기를 해요.
자, 그들이 이제 1960년 있었던 올림픽을 마지막으로 참여했고 그 뒤로는 금지가 되어졌었죠. 그리고 나서 이것이 통과가 되고 나서 그 인종차별 정책이 폐지가 되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다?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그래서 이 사건이 있고 나서 그 당시 이제 남아공 말고도 많은 인종차별 정책을 하는 국가들에게 있어서 이 이야기는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논쟁거리가 되어졌고요. 어쨌든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지금까지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올림픽 경기에도 참여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럭비 경기에서도 참여할 수 있게 됐다라는 글로 전개가 되는 글입니다. 자, 그럼 우리 학생 여러분들 오늘하고 오늘 끝내내 5화로 구문독해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보시죠. 자, 인종적으로 남아공은 국가인데 어떤 국가냐면 매우 나뉘어진, 분열되어진 국가입니다. divided가 앞에 있는 nation 꾸며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 이 사이에는 which is 생략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뒤에요. 그런데 스포츠가 has helped, 과거부터 지금까지 도와줬기 때문에 현재 완료 시제를 썼겠죠. 자, 도와줬는데 뭐를 도와줬냐면 to break down, 무너뜨리는 것을 도와줬어요. 더불어서 help 나오면 뒤에 동사 원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심각하게 분열이 됐다라고 했으니까 이러한 분열을 무너뜨리는데 도움을 줬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적어도 부분적으로. 그러니까 이거 외에도 많은 노력이 있었을 텐데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스포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장이요. 앞에서 해석을 했으니까 좀 빠르게 갈까요? 자, 여기 남아공에 있는 백인들이 선거를 열었는데 뭐 할 선거냐면 결정할 선거예요. 자, 그리고 무엇을 결정하냐면에서 이 whether to가 decide에 대한 목적절이었습니다. 원래는. 왜냐면 여러분들 접속사는 일반적으로 절을 이끌죠. 접주동. 그런데 왜 여기는 접주동이 안 왔느냐. 자, 이거 뭐랑 똑같냐면요. 여러분들 간접의문문에서 중학교 때 뭐 배웠었냐면 I don't know what I should do. 여기서 what I should do 무슨 뜻이죠? 노후에 대한 목적절로서 내가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라는 간접의문문을 뭐로 바꿀 수 있다? 주어 지우고 should 지우고 to를 집어넣어서 what to로 바꿀 수 있죠. 그래서 I don't know what to do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거랑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여러분들 명사절일 때 whether 뭐뭐인지 아닌지잖아요. 그렇게 똑같이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apartheid라는 이 남아공 인종차별 정책을 끝낼지 말지를 결정하는 선거를 개최했는데 그때 69%에 되는 사람들이 투표를 했다라고 하죠. 자, 뭐 하도록? 자신들의 특권을 포기하도록. 그런데 이 사건은 마크가 여러분들 그냥 보여주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기록을 남기다가 되는 거잖아요. 뭐를 보여줬냐면 아주 드문 평화적인 권력의 이동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자, 더불어서 이 marking은 제가 and is로 적어드렸는데요. 이 is은 참고로 앞문장 전체를 가리킨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장이요. 자, 통과가 됐잖아요. 그럼 통과가 된 이유가 너무 궁금하죠. 그래서 그 이유를 알려줄 거예요. 자, 호의적인 투표에 대한 하나의 이유가 바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는 대통령의 warning까지가 이제 보호예요. 경고인데 warning하고 나서 대시 왔죠. 이거 여기서 대신 여러분들 동격 접속사로 보셔야 됩니다. 뒷문장이 완전해. 한번 보실까요? 실패. 뭐에 대한 실패? 이러한 조치를 통과시키는 것의 실패. 이러한 조치라는 것은 뭘 얘기해요? 앞에서 그걸 폐지하고자 하는 선거였었죠. 그것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would return, 다시 돌려보낼 거예요. 그 나라를, 즉 남아공을 어떤 상태로, 고립된 상태로, 무엇에 대해서 사업이나 스포츠에서 고립된 상태로 보낼 거예요 라고 대통령이 간곡하게 경고를 했죠. 그게 한 역할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스포츠 얘기가 바로 전환이 되어지는 시점이 바로 3번과 4번에서 이제 나뉜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럼 볼까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마지막으로 참여했습니다. 올림픽에 1960년대. 자, 그리고 나서 60년이죠. 자, 그리고 나서 had been barred, 금지가 되어졌습니다. Since then, 여기서는 그때 이후로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체킹 하나 할게요. 시제 한번 보시죠. 첫 번째 동사와 두 번째 동사가 과거 완료 시제가 왔습니다. 첫 번째 동사가 과거 완료가 온 이유는 우리가 전반적으로 과거 사실이죠. 이 투표했던 것도 과거 사실이에요. 여기서는 고립이 되어졌다 보니까 그 이전부터 뭔가 금지가 되어졌겠죠. 그러니까 이들이 1960년대에 올림픽에 참여했었던 것은 이런 사실보다 훨씬 더 과거 사실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대과거를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since 때는 미리 보여드렸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1960년대 이후로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 어떤 용법, 계속적 용법으로서 여기는 과거 완료가 온 거예요. 아시겠죠? 금지가 계속 되어져 왔었죠. 근데 어느 순간 분명히 과거에 금지가 끝났다라는 말이 뒤에 나올 겁니다. 국제적인 대회로부터 1960년 이후로 금지가 되어졌었다 해서 과거 완료 수동까지 기억해 주세요. 자, 5번째요. 그것의 인종차별 정책을 had made, 만들었습니다. 여기에서 it은 여러분들 그 국가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적어드렸어요. 목적어, 목적 보호 자리인데 제가 이렇게 명사로 적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목적 보호를 명사로 취하는 동사 제가 적어드렸죠. 우리 어법하면서 적어드렸어요. 거기에 make, 무엇을 뭐로 만들다. 얘는 정확하게 그 국가를 따돌리는 국가로 만들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따돌리는 대상이 어디였었느냐? 자, 무려 몇십 년 동안, 30년 동안 정치에서 스포츠까지 모든 영역에서 따돌리는 국가로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 투표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나서 당연히 어파르타이트라는 그 인종차별 정책이 무효화되어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되는 거 독립분사구문 나왔네요. with, 명사, 분사를 나타내는 분사 구문입니다. 그러니까 apartheid가 어떻게 된 상태에서 무효로 된 상태에서 남아공은 그 once again 다시 한 번 더 쇼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운동 경기 능력을. 자, 이제 2문장만 더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러한 사건은 굉장히 설득력 있는 논쟁이 됐죠. 많은 다른 백인들에게. 자, 그래서 그 뒤로 어떻게 되었느냐. 남아공은 스포츠로 시작해서 스포츠로 끝납니다. 당연히 남아공은 has been allowed. 그 뒤로 허용이 되어졌죠. 자, 그리고 나서 여기 to compete이 나왔는데 컴핏을 경쟁한다. 자, 어디서 경쟁한다? 올림픽 경기에서 경쟁하고 그 다음에 세계적인 대회에서 경쟁한다. 즉 여기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특히나 럭비 경기에도 참여가 가능했습니다. 라면서 이 럭비를 언급한 이유가 뒤에 나와요. 그 국가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럭비. 즉 무슨 얘기냐면은 이 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경기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까지도 이제 참여할 수 있게 됐으니 그들이 얼마나 큰 혜택이 되었느냐라는 얘기로 여러분들이 보셔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법이요. 요거 2개만 체킹하시죠. 시제가요. 현재 완료가 왔어요. 왜냐하면 지금 전반적으로 다 과거 사실이 있었고요. 그러한 사건이 있고 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의 상황을 나타내므로 여기서는 현재 완료 시제가 나와야 되고요. 더불어서 allow는 대표적인 오형식 동사죠. 누가 무엇 하도록 허락하다 해서 투부정사를 목적 보호로 취하는데 지금 사우스 아프리카가 누군가를 허락한 것이 아니라 허락이 되어지는 수동의 입장이 왔습니다. 목적어가 없죠. 그래서 여기는 수동이 돼야 되고 뒤에 투부정사는 원래 목적 보호였던 아이였구나 라는 것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리뷰 같이 보실게요. 자, 리뷰에서는 여러분들 로직을 제가 좀 찝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랑 삽입문장인데요. 연대순으로도 좀 따질 필요가 있고요. 삽입문장 같은 경우에는 2개를 같이 좀 엮어서 기억해 주세요. 무슨 얘기냐면 이 문장이 나왔건 이 문장이 나왔건 푸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이 this was a compelling argument에서 이건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논쟁이 되었다가 됐으니까 어떤 효과를 이뤘다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 효과를 이뤘다에 해당되는 문장이 이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 인종차별 정책이 폐지가 되고 나서 사우스 아프리카가 다시 그들의 능력을 운동 경기 능력을 뽐낼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다른 백인들에게 굉장히 설득력 있는 논쟁이 되었다가 되니까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이 둘 중에 하나를 가지고 삽입 문제를 충분히 낼 수 있는 문제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9강의 2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어봤네요. 그쵸? 여러분들 빠르게 1번부터 5번까지 밑줄 쳐져 있는 단어를 통해서 내가 풀을 수 있는 단어인가를 체킹하셔야 되는데 단어가 쉬웠고요. 더불어서 이거는 헷갈리는 어휘가 아니라 내가 문맥상으로 반대되는 단어가 될 수도 있겠구나 를 유추하면서 풀어야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present, 존재하는이에요. 자, 얘가 누구와의 상관관계성을 가지고 있냐면 얘가 지금
관계사절로서 앞에 있는 에어를 꾸며주고 있죠. 즉, 높은 고도에 존재하는 이른바 희박한 공기가 이제 얘가 수식해주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높은 고도에 선생님 공기가 없지 않나요? 인데 어쨌든 희박한 공기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맞았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유추가 되죠. less의 반대말 more이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얘는 지금 뒤에서 수식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뒤를 해석하고서 풀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당신이 높은 고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같은 부피의 공기 속에서 각각의 기체가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적어진다가 됩니다. 물론 이 문장만 보고서 여러분들이 파악한다는 건 쉽지는 않아요. 왜냐면 이 이치가 가리키는 것이 저 앞에 있는 gass를 대신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유출을 하려면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순서적으로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만, 제가 지금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어떤 핵심과 이것이 수식해주는 수식 또는 주체자를 정확하게 파악하면서 푸는 게 중요하다는 걸 보여드리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often, 자주가 되겠죠. 반대말은 rarely가 될 수도 있겠고요. 드물게가 될 수도 있겠죠. 여기서는 지금 정확하게 주체자를 파악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운동 선수들은 숨을 쉬어야 되는데 더 격렬하게 쉬고 더불어서 자주 쉬어야 되겠죠. 그러면서 그 목적이 나옵니다. 그들이 필요로 하는 산소를 얻기 위해서. 자, 그러니까 여기선 산소를 더 많이 얻으려면 당연히 숨을 자주 쉬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assisted가 도움이 되다라는 뜻인데, 도움을 주다인데,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바로 앞에 but을 빨리 찾으셔서 이건 바로 앞문장과 역접이 되겠구나를 유추를 하시면, 자, 보세요. 앞문장은 이미 해석을 했었으니까 이것이 심각한 문제를 유발하죠. 운동선수인데 뭐를 하는 운동선수들, 인내심을 필요로 하는 그런 경기들을 하는 선수들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됐지만, 스프린트, 단거리 경기를 하는 선수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도움이 되었다라고 해서 이 problem의 반대가 되는 assist가 맞겠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답은 이미 네 번째까지 다 맞았으니까 마지막이 되겠죠. 자, 여기에서는 suffered의 주체자가 he가 됐습니다. 이 he가 바로 앞에 있는 박 비먼이라는 선수인데, 자세히 보면 여기에 그 사람이 월드 레코드를 성립을 했다라고 하죠. 그거는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positive에 해당되는 말이 나와야 되는구나 해서 suffered가 아니라 benefit가 돼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프리뷰 같이 가보실게요. 우리 학생 여러분들 정동 예습으로 복습용으로 저의 강의를 봐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드립니다. 자, 토픽 문장은 첫 번째 문장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어휘를 좀 보여드리자면 여기서는 좀 생소한 단어도 보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nitrogen. 근데 꼭 아실 필요는 없겠지만 여러분들 과학에서 질소는 N으로 표시하죠. 자, 그리고 sprint는 단거리 경주인데 얘는 외우실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면 선생님 고유명사잖아요 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 sprint를 가지고서 특히 그 얘기할 때 많이 나와요. 장거리 하는 선수랑 단거리 하는 선수와의 차이점을 얘기했을 때 스프린트란 단어를 알면 조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독해 실력으로 해서 스프린트는 외우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vigorous라는 형용사가 있어요. 활력 있는, 활기찬이란 형용사인데 이거는 각주 표시가 되어져 있지만 제 생각에는 이거는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실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핵심이 되는 어휘를 가지고 스키밍을 한번 해볼 텐데요. 앞에서 이미 거의 다 제가 설명을 드렸죠. 특히 이 9강의 어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휘를 풀다가 보면 앞에서 해석이 어느 정도 나와요. 그래서 좀 빠르게 가볼까요? 이른바 고도에 있는 희박한 공기가 중요하다. 즉 어떤 역할을 한다라는 얘기인데, 높은 곳에 있는 게 이제 해수면하고 거의 같아요. 거의 같은 비율의 기체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공기의 그 부피는 비슷한데 그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이제 기체가 굉장히 줄어든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대표적인 예시가 1968년도에 있었던 멕시코시티가 굉장히 고도가 높은 지대에 있었는데 거기서 올림픽이 열렸어요. 그럼 선수들한테는 보통 조금 안 좋게 영향을 끼칠 수가 있겠죠. 왜냐면 숨 쉬는 것도 굉장히 힘든데. 그런데 이것이 장점과 단점으로 나뉘게 됩니다. 즉, 지구력을 필요로 하는 경기 선수들에게는
단점이 되겠지만 단거리 경주 선수들에게는 장점이 됐어요. 그것에 대한 예시로서 맙 비몬이라는 사람이 이제 멀리뛰기에서 세계 기록을 세울 수 있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위와 같은 원리가 있기 때문이다로 전개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 알고 오늘 끝내는 5화로 구문 독해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보시죠. 자, 처음 보자마자 여러분들 저랑 같이 공부했던 내용이 좀 기억났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브 플러스 추상명사는 형용사로 나온다라는 게 수능 특강의 앞부분에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얘는 보통 주격 보어 자리에서 보통 이렇게 많이 쓴다. 그러니까 important 자리를 of importance라고 많이 쓴다라고 제가 그때 설명을 드렸었고 이게 실제로 어법에 출제가 됐었던 적이 있었다고요. 자,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했다면 여기서는 importance, of importance, 보어가 먼저 왔으면 주어 동사가 도치된 구문인가를 여러분들이 유추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서는 해석적으로 좀 먼저 볼까요? 그 중력에서 잡아당기는 힘에서의 약간의 그 감소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중력에 잡아당기는 힘이 줄어들었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주어 동사 도치됐죠. 이른바 희박한 공기, 즉 어디에 존재하고 있는 고도가 높은 곳에서 존재하고 있는 희박한 공기이다. 거꾸로 얘기하자면 여러분들 고도가 높은 곳으로 갈수록 중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끼치는 영향보다 공기가 희박해지는 것이 우리에게 끼치는 영향이 훨씬 더 뭐하다?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얘는 보어가 이렇게 긴데 굳이 주어 동사를 고치하면서 보어를 앞으로 뺄 필요가 있었을까요? 여기 중요한 것은이라는 말을 앞으로 뺨으로써 어떤 말을 더 드라마틱하게 강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록이 나왔죠. 비록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가셔야겠죠. 공기가 함유하고 있어요. 똑같은 비율을. 그러니까 이 비율에 대해서 산소랑 질소랑 뭐 다른 기체들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더 세임을 찾으시면 as를 찾으셔야 해석상 훨씬 더 편해집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서만큼, 즉 해수면에서만큼 높은 고도에서도 똑같은 비율의 산소, 질소, 다른 기체 들을 함유하고 있지만 그 다음이 이제 주절이에요. 자, 똑같은 공기의 부피 속에서도 그 다음 보세요. 주어 동사가 이렇게 됐습니다. less of each가 되어졌는데 이 is라는 단수가 온 이유는 주어가 뭐예요? 이치가 됐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이치는 단수 취급이다 해서 얘가 gasses를 대신하는데 단수 취급함으로 이치 gas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각각의 기체들이 더 적어요. 부피는 같은데 각각의 기체의 그 양이 굉장히 적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제가 여기서 어법적으로 좀 따지고 보려고요.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미리 정독 예습을 하다가 이 부분에서 많이 막혔을 것 같아서 자, 제가 저를 정확하게 끊어드립니다. 여러분들 여기부터 이치까지가 주절이라고 빨리 적어주세요. 자, 그러면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주절. 그럼 이 앞에는 종속절이 명확하죠. 접속사가 나왔으니까. 자, 그러면 이 뒷문장도 뭐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뒷문장도 종속절이 돼야 돼요. 왜? 우리는 주절은 하나밖에 못 오니까. 자, 그런데 선생님 뒤에 접속사 없어요 했더니 여러분들 눈에 뭐가 보여야 되냐면 더 플러스 비교급이 보여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학생들이 이미 입에 붙어 있어요. 사운드적으로 붙어 있다라는 얘기죠. 더 플러스 비교급 하면 뒤에 뭐 떠올라요? 주어 동사, 더 플러스 비교급, 주어 동사. 이거 무슨 구문이죠? 뭐뭐 하면 할수록 뭐뭐 해지다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그건가 라고 해서 앞에서 더 플러스 비교급을 찾으려고 했더니 앞에는 더 플러스 비교급이 없어요. 선생님,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 요번에 서술형을 대비를 하기 위해서도 이 부분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요. 소위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었던 더비주동에서 뭐뭐 하면 할수록에 해당되는 A는 종속절입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가 해석을 여기 어떻게 해요? 여기 해석을 먼저 제가 좀 해드릴까요? 당신이 높은 고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같은 부피의 공기 속에서의 각각의 기체는 더 적어진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종속절이 확실하죠. 근데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것은 더비주동에서 종속절이 앞에 나와야 된다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아, 선생님 그랬을 때 그 종속절하고 주절의 위치가 바뀌면 뭔가 좀 바뀌나 보죠? 네, 그렇죠. 자, 우리가 더비주동의 종속절이 앞에 나오면 더비주동, 콤마, 더비주동이 되는데 종속절이 뒤에 왔을 때에는 여러분들 기억해 주세요. 종속절이 뒤에 왔을 때는 주절은 그냥 일반 평서문처럼 씁니다. 그러니까 더 플러스 비교급 주어 동사에서 더 플러스 비교급을 굳이 앞으로 빼지 않는다라는 걸 의미를 하고요. 그때 우리가 더가 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더가 사라질 수 있고 생략이 가능하고 더불어서 여기 있는 콤마도 생략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장이 나왔어요. 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표현, 중학교 때 배웠던 종속절의 앞으로 오는 표현을 제가 적어드릴게요. 자, 여기 보이시죠? The higher up in altitude you go가 앞에 나오면 콤마, 그 다음에 뒤에 뭐가 나와야 돼요? The less of each가 돼야 됩니다. 두 번째. 자, 그러면 이 종속절을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또 뭐를 배웠었냐면 높이 가면 갈수록 이건 바꿔서 얘기하면 뭐예요? 아니 여러분들이 더 높이 간다 면으로 바꿀 수 있어요. 또는 여러분들이 더 높이 갔을 때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때 이 더비주동에서 종속절 자리를 우리가 if절이나 아니면 뭐뭐 할 때 when이나 아니면 as라는 접속사를 대신해서 쓴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얘를 접주동으로 바꾼다면 as they go higher up in altitude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아, 이거 우리 학생 여러분들 이게 그 듣보잡 어법이 또 오랜만에 나왔죠. 듣보잡 어법인데 글쎄요. 여기서는 선생님들의 견해에 따라서 조금 어렵게 견해가 나뉘는 문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이거를 가지고 어법적으로 시험을 낸다까지는 아닐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뭐라고 했죠? 아는 것의 힘. 예를 들어서 더 higher 자리에 밑줄이 쳐져 있어. 그러면 아, 맞다. 얘가 원래 종속절 자리였는데 위치가 바뀌었으므로 얘가 맞았어. 라고 이렇게 넘어가는 센스? 이런 센스를 발휘하려면 결국은 알고는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문장에 대한 구조가 복잡해서 설명이 조금 길었습니다. 자, 세 번째 문장을 가도록 할게요. 이제 원리는 정확하게 아셨죠? 높이 가면 갈수록 부피는 공기의 부피는 같아요. 부피는 같은데 그 안에 들어있는 기체의 양, 예를 들어서 산소의 그 양이 줄어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숨쉬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당연히 어렵겠죠. 그래서 이러한 특성이 매우 영향을 끼쳤는데 누구에게? 운동선수들에게 끼쳤다는 겁니다. 어떤 선수들? 올림픽 경기에 참여한 선수인데 1968년도에 멕시코 시티에서 올림픽이 주최가 됐었어요. 근데 이 멕시코 시티는 그 지리상으로 봤을 때 해발 고도가 굉장히 높은 지대에 있었던 곳입니다. 그럼 앞에서 언급을 했었던 것처럼 당연히 어떻게 했어요? 그 기체의 양이 줄어들으면 숨쉬기가 어려웠겠죠. 자, 그래서 보시죠. 실질적으로 이 멕시코 시티에서 선수들은 had to breathe. 숨을 어떻게 쉬었어야 됐어요? 힘차게 쉬었어야 했었죠. 자,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형용사가 오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는 게 얘가 지금 앞에 있는 숨을 쉬다를 꾸며주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자, 더불어서 어떻게 쉬어야 돼요? 더 자주 쉬어줘야 됩니다. 뭐 하기 위해서? 그들이 필요로 하는 옥시전이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need가 수동이 되면 안 돼요. need가 필요로 하는 목적어나 옥시전에 분명히 앞에 언급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 이것은 유발합니다. 심각한 문제를 누구에게? 선수들인데 지구력을 필요로 하는, 즉 장거리 운동을 하는 선수들에게 문제가 되었었고, 반대로 또 생각을 하면 도움이 됐는데 어떤 선수들? 단거리 경주의 선수들에게 도움이 됐습니다. 왜냐? 그들은 달렸는데 뭐를 가지고 달렸냐면 축적되어진 에너지를 가지고서 이제 달리기를 했기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았고 오히려 높은 고도라서 또 다른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이점을 취득했다라는 내용이 뒤에서 나오거든요. 여기 있는 데이는 그러니까 당연히 두 번째 선수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더불어서 스토어드는 지금 누구 꾸며주고 있어요? 뒤에 있는 에너지 서플라이스를 꾸며주고 있으니까 수동이어야 됩니다. 축적이 되어진이 되겠죠. 자,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요. 선생님 뭐가 됐든 숨쉬기 어려운 건 장거리나 단거리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그 이유를 뒤에서 좀 설명을 해줄 거예요.
자, 밥 비몬이란 선수가 세계 기록을 세웠어요. 어디에서? 멀리 뛰기에서, 바로 이 올림픽에서. 그럼 이 선수는 일단 스프린트 선수가 맞고요. 그 다음에 2점을 취득한 게 분명히 맞는 거죠. 그래서 베네피트가 바로 나와야 돼요. 그는 이득을 취했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뭐로부터 이득을 취했는지 from에 대한 목적어 3개를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의 이점? 바로 중력에 약간 감소되었던 것. 자, 그러면 이제서야 나왔죠. 이제 의문점이 풀렸어요. 숨쉬기 어려운 건 똑같다 치자. 똑같다 치는데 어쨌든 멀리 뛰는 사람은 중력의 힘을 덜 받아야 되는데 중력이 약간 감소했으니까 거기서 이점이 있었겠구나라고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줄어든 공기의 저항입니다. 자, 여기서 reduced가 뒤에 있는 공기의 저항을 꾸며주는 거죠. 더 줄어든 밀집도의 공기로부터 공기의 저항을 덜 받았으니까 당연히 멀리 뛰기 하는 선수한테 2점이 있었을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 팩트는 당연히 뭐가 되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어법했을 때 더 fact that 하면 동격 접속사 빨리 잡으셔야 됩니다. 즉 그의 도움닫기는 short spring이었고 그 다음에 distance run은 여러분들 장거리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장거리가 아니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앞에 첫 번째, 두 번째 문장이 그 문장 구조상으로 어려워서 해석하기가 어려웠겠지만 나머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겠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리뷰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 여러분들 로직을 좀 살펴볼 텐데요. 제가 순서를 좀 보여드릴게요. 자, 크게 요 정도로 이제 분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맨 처음 같은 경우에는 고도가 높았을 때의 공기 상황에 대해서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바로 이제 멕시코시티에서의 올림픽 얘기가 언급이 되어지죠. 자, 그러면서 이게 선수들에게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이 뭐부터 뭐가 나오냐면 그곳으로부터 도움을 받은 선수들이 있어요. 그것에 대한 예시가 마지막으로 밥 비먼이라는 선수 얘기로 전개가 되어집니다. 순서를 고르는 건 어렵지 않았는데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첫 번째하고 두 번째 문장은 문장 구조가 어려웠던 만큼 여러분들이 서술형도 대비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9강의 1번과 2번 문제는 오늘 알고 오늘 끝내시길 바랍니다.